싸다 하다가 진짜 싸다고 이럴 정도까지 그럴 정도까지 정신 못 차릴 때까지 밀려요. 한국 증시 특성은 언더슈팅이 좀 더 나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딱 그럴 모습들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업황입니다. 업황이 턴해야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의 이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하면 삼성입니다. 이 삼성의 별 3개가 이 중에서 1개 반은 흑점으로 변한 거 아니냐. 자, 위기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긴급히 모셨습니다.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운명의 날 나오셨습니다.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바로 다음 날. 네. 참 걱정이 많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근데 저희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삼성도 걱정이 많지만 내수도 걱정이 많고 다 좀 걱정이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수출이 좀 끌고 가야 한국 경제를 그래도 변화를 계속 또 유지를 해가겠죠. 그중에 이제 삼성전자가 그 중심에 반도체 또 중심에 삼성전자인데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좀 괜히 마음이 좀 주식하는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입장으로서도 뭔가 편치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트레이딩 많이 하시잖아요. 네. 대표님은 얼마에 물려 있어요? 죄송한데 저 삼성전자 1,000원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아 나오셨어요? 네. 원래는 제가 처음부터는 SK하이닉스를 작년부터 되게 한 8만 원대, 9만 원대부터 1년 동안에 끌고 가도 된다. 그래서 되게 많이 말씀드렸었고 그때 목표가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다 왔죠. 그 이상으로 갔었습니다. 갔다가 이제 이번에 또 그 모건 스탠리가 또 윈터 이즈 커밍 이거 2탄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출렁임이 나와서 다시 한번 좀 고전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하이닉스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괜찮은데 삼성전자는 자꾸 노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만 겨울이 올 것 같아요. 그런 어제 느낌이죠. 3분기 실적도 그렇고 그런 질문 요즘 많이 받지 않으세요? 아, 이 삼성전자 주식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 조금 좀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한국 증시의 특성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거 이렇게까지 빠지면 싸다 하다가 진짜 싸다고 이럴 정도까지 그럴 정도까지 정신 못 차릴 때까지 밀려요. 그러니까 딱 논리.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 가치 투자에 대한 정석으로 보게 되면 PBR 이 정도까지 오게 되면 그래서 주가가 장부거래 가치로 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정도까지 빠지게 되면은 이거는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바라보는 가격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한국 증시 특성은 언더슈팅이 좀 더 나옵니다. 그게 어떤 이유였던 간에 아니면 또 수급적인 부분들 때문에 더 많이 나오고요.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딱 그럴 모습들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삼성전자를 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 비중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번 8월 달에서 과거 수치를 봤었을 때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60%까지 넘어간 적이 없어요. 보유 비중이. 한 7% 이 정도가 좀 맥시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단부는 보통 이제 저희가 경제 위기도 있고 2008년도 금융 위기도 있고 이런 쪽 보게 되면 50% 살짝 무너진 때는 있었습니다. 결국은 50%대가 거의 바닥 그리고 57%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그러면 어느 정도냐라고 보게 되면 53.7%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2달 동안 거의 10조 가까이 팔았는데 그 정도에서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거든요. 그럼 지금 딱 중반 정도 됩니다. 요게 더 팔지 아니면 여기서 좀 다 됐다 마이 못다 아이가 그러면서 여기서 멈출지 이거 아직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금융시장 전체에서 외국인 비중이 50%를 못 넘게 돼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근데 그건 이제 개별 기업 같은 경우는 다르고 이제 통신기업이나 어떤 기간 산업 쪽은 좀 다른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외국계 기업이에요. 지분율로만 따지게 되면. 근데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그게 계속 좀 급작스럽게 또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잘 가다가 한 9만전자까지 좀 몇 달 안 됐으면 저희 더울 때 와 이제 9만전자, 10만전자 또 보겠네라고 하면서 막 박수치고 있었을 때 그때부터 딱 꺾더라고요. 그게 지금 한 비중은 3.5%가 빠진 거죠. 그 2달 동안에. 3.5%가 빠졌는데 주가는 30% 빠집니다. 그거를 받아줄 만한 체력이나 외국인들이 또 그렇게 팔다 보면은 이제 저 같은 사람들도 싸니까 이제 사봐야지. 이게 아직은 액션이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상황이 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원래 미안하다라는 말을 잘 안 하는 회사잖아요. 회사 내부 상황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어제 반도체 수장이 직접 나와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라는 거. 일단 위기를 인정했다고 보이는데 여러 가지를 언급했지만 저는 그중에서 눈에 띈 게 기술력을 확보하겠다. 그 얘기는 지금 기술이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한 거고 그게 다름 아닌 그 HBM3의 그 엔비디아 납품 문제 이거 같은데 사실 지난해에 납품한다고 했을 때 안 될 거 알았어요. 올해 초에도 힘들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지금까지 안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뭐가 문제예요 대체? 원래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IR 할 때 거기서 내용 중에 하나가 하반기에
그들은 예상했던 것 같아요. 하반기에 들어갈 것이다. 한 7, 8, 9 중에서 한번 나올 것이다라고 대충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겼거든요. 네. 그랬었는데 안 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왜 SK하이닉스는 딱 개발은 삼성전자가 해놓고 SK하이닉스가 지금 더 덕을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먼저 했죠. 먼저 했습니다. 예. 개발을 해놓고 그러니까 먼저 개발한 것들 되게 많아요. 그때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혁신적인 것들 돈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밀어붙이면서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보이다 보니까 메모리 쪽과 똑같이 연결시키면서 또 확장될 수 있는 부분까지 또 개발해놓고 우리 다음 이것도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또 지금 시장에서는 부각을 받고 있는데 네. 막상 그걸 또 상용화시켜서 끌고 나가는 것은 또 하나의 목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또 그건 또 확장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왜 엔비디아에 SK 하이닉스는 납품을 하는데 삼성전자는 네. 못하냐? 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게 방식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본딩이라고 그러죠. 본딩의 네.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TC-NCF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비전도성 물질을 가지고 필름 같은 거를 이제 중간에 끼워 넣어서 네. 그걸 압착하는 방식으로 나가는데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스 MUF라고 해서 멀티드 언더필 방식으로 그러니까 네. 약간 그 사이사이에 좀 집어넣고 이제 꽉 눌러두는 방식으로 예.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들이 나오죠. 근데 그쪽을 많이 엔비디아는 원하고 있는데 삼성은 자꾸 우리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거기서 고수하는데 아니 잘하고 있는 방식으로 해도 지금 줄까 될까 말까인데 말까인데, 예. 예. 거기다 자기 방식으로 했는데 우리 이것도 자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기술에 대한 자존심일까요? 네, 그게 좀 충돌하다 보니까 자꾸 바꿔라.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바꾼다고 하게 되면 네. 또 그러면 여러 가지 또 자체적인 또 설비나 또 기술도 다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또 거기서 들어가는 돈 때문일까요? 근데 엔비디아가 사준다고 하게 되면 그건 해줘야 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 얘기를 벌써 올해 초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내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네. 삼성이 어떤 기술력으로 뭔가 승부를 하기보다 자꾸 이 원가 절감, 이 네. 단가 후려치기 여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예. SK 하이닉스와의 어떤 기술력 패권에서 이 패착을 불러온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안 되다 보면은 좀 여러 가지 분석이 많이 나오는 네. 거죠. 근데 좀 과거를 좀 보게 되면 한 2년 전부터 나왔던 네. 얘기. 삼성전자에서 매번 또 기대해라. 우리 M&A 큰 거 있다. 뭐 무슨 규모가 20조 원짜리 그러면서 큰 규모의 M&A를 맞아요. 한다라고 네. 또 많이 또 얘기를 하고 있었고 지금 보면 희망회로였어요. 희망회로죠. 예. 그리고 거기다가 그 뒤엔 얘기도 안 나와요. 그런 쪽과 함께 그것도 네. 벌써 신뢰가 약간 좀 금가는 거죠. 거기다 두 번째로는 작지만 또 크다고 할 수 있는 쪽이 뭐냐면은 혹시 보핏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처음 들어봅니다. 삼성전자가 하는 이제 로봇 쪽인데 아.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바지 같은 데가 입는 입는 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등 받쳐주고 해서 약간 걷기 보행 편하게 하고 거기다 뭐 헬스 목적으로도 예. 헬스케어 목적으로도 쓴다. 그리고 또 보행이 어려우신 분들은 또 많이 도와드릴 수 있다. 네. 그런 쪽으로 하면서 뭐 또 그걸 장착하고 계단 올라가는데 쉽다 이런 쪽으로 막 설명하면서 보핏도 솔직히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특히 로봇 관련된 쪽에서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서 네. 많은 삼성전자의 변화가 이끌어질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봤었는데 이것도 올해 초부터 다음 분기에 나온다 아니면 벌써 납품하고 있다 지금 B2B 시장으로 나가고 있다 B2B가 아니면 또 좀 그 관련된 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다 얘기를 했는데 보이는 게 없어요. 삼성전자가 자꾸 이제 양치기 소년 같은 네. 그런 취급을 받는 게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지금 HBM3도 같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그럴까 생각하다 보니까 과거처럼 뭐 탁탁탁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게 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시장에서는 자꾸 거기다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고 네. 그러면 그런 이유 아닐까 그래서 좀 자꾸 좀 생각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죠. 네. 그러니까 훨씬 이제 과거로 돌아가 보면 네. 90년대 이제 삼성이 일본을 제치고 디램으로 1등에 올랐었을 때 네. 그때 원래는 네. 왜 트렌치 방식이라고 해서 네, 예, 예. 이렇게 홈을 파서 그 안에 이제 회로를 새기는 네. 그걸로 하다가 그렇게 가지 말고 스텝 방식으로 네. 바꾸자. 진대재, 권호영 같은 맞습니다. 엔지니어 출신 CEO들이 이 스텝 방식으로 바꾸자 해서 그걸로 성공해서 디램으로 1등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기술의 혁신이 왜 지금은 안 나오냐. 네. 어디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제가 삼성전자를 취업을 해서 봐야 되긴 하겠지만, 예. 근데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대 회장, 그래서 이제 내려오고 이건희 회장 이제 그 돌아가신 뒤에 그때 나오는 분위기가 네. 약간, 삼성이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만한 상황들을 좀 흔들리게 만들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 상속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어떤 세법, 상법과 관련된 문제까지도 같이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근데 물론 약간 돈 많고 재벌인 상황 쪽에서 당연히 그러면 사회에 환원한다는 입장으로 내는 건 맞겠지만 네. 이 당사자 입장으로 보게 되면 그 정도의 큰 금액을 당장 어디서 구해요? 이거 2번 상속하게 되면 뭐 거의 회사 다 사회에 환원할 정도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 때문에 지분 팔아야 되고 그러면 그 지분을 또 얼마큼 또 확보해서 또 이제 또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나오는 관계들까지 다 따지면서 보다 보면은 솔직히 기업의 총수가 또 기업과 앞으로 나갈 미래의 청사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쪽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벌써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재판 때문에 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합병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신경 쓰다 보니까 네. 이게 제대로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그렇죠. 생각하게 되면 여기서 많이 노이즈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HBM3는 뭐 네. 그렇다 치더라도 네. 삼성의 본질은 D램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본질이 털리면 안 되는데 네. 지금 D램에서조차 네. 최첨단 공정에서 뭐 하이닉스한테 밀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네. 삼성전자 하면은 양산전자라고 해서 네. D램 그냥 많이 팔면 뭐 게임 끝나는 그런 정말 독보적인 1위 업체였는데 그렇죠. 왜 D램마저 이렇게 흔들리는 건지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게 하나가 안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다 이제 흔들리는 구조 쪽으로 나오는 쪽인데, 근데 거기다 이제 가장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핵심적인 거는 경기를 많이 타는 겁니다. 경기 사이클? 민감 예.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쪽에서 지금 이제 모건 스탠리가 또 얘기했던 지난번에 2017년도 당시에 나왔던 얘기들, 그리고 또 물론 그 당시에는 틀렸다가 진짜 업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메모리 반도체가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네. 이번 같은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가 하는 얘기가 틀린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었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그럴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들인데 예. 지금 업황과 관련된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그러니까 즉 IT 수요가 좋아져야 됩니다. IT 수요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도 바꾸고 PC도 새로 사고 S24 울트라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쓰는 게 퀄컴 거예요. 스냅드래곤 겁니다. 자기네 자기네 엑시노스 거를 또 좀 낮은 모델 쪽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직접적으로 수혜는 못 받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결론적으로는 이게 잘 팔려야 되는데 모건 스탠리가 바라보는 입장은 하반기로 가면서 생각보다 IT 수요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쪽들에 대한 무게를 두고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가 가격이 하락할 거 아니냐 네. 이런 쪽에 대한 생각 쪽으로 그렇죠. 거기 나왔던 예. 부분들이 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체크해야 될 거는 삼성전자가 일단 메모리 쪽에서 막 위축되고 뭐 어쩐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이걸 다시 HBM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네. 가장 중요한 건 업황입니다. 업황이 턴해야 돼요. 그럼 중국이 살아나야죠, 결국은. 중국 살아나는 거 네. 중요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미국도 지금 제조업 지표 보게 되면 약간 주춤합니다. 이것들이 턴하면서 게다가 중국도 이제 경기 부양한다고 그러죠. 네. 미국도 이제 금리 인하합니다. 그러면 이런 유동성을 증가시키면서 G2라고 하는 국가가 경기가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예. 그래도 이제 좀 이자 내느라고 허덕였는데 이제 조금 좀 살만하니까 핸드폰 바꿀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수요가 돌아갈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메모리 업황이 빠르게 꺾이는 게 아니라 예. 다시 한번 좀 둔화가 됐다가 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저희가 살 길은 있죠. 네. 그때쯤 제가 삼성전자가 뭐가 좀 안 되고 하는 것보다 그런 업황만 살짝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삼성전자 다시 돌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 쪽에 한번 기회를 노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